퇴직 후 6개월, 이정수 가명 씨의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켜놓는 것이 정수 씨의 하루 일과였지요. 직장에서는 수많은 직원들을 이끌고 중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평범한 시니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슬그머니 외출을 권했지만 정수 씨는 나가봐야 딱히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뭘 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수 씨처럼 은퇴라는 기나긴 휴가가 외로움이라는 낯선 짐이 되어 돌아온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라고 불리던 수많은 관계들이 퇴직과 동시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결국 나 혼자였구나 하는 서글픈 감정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느 날 정수 씨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고전 강독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사가 조용히 읊어준 구절이 정수 씨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강사는 이 구절이 곧 타인의 좋은 점은 본받고 잘못된 점은 거울 삼아 나를 고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스승이라 하면 을에 대단한 지식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만을 떠올렸는데, 평범한 길 위의 세 사람 중 한 명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왠지 모를 위안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길을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면 지금까지 스승이 없어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반성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립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 스승 찾기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지혜를 얻어 공감해 주세요. 정수 씨는 강독 모임에서 돌아온 후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서부터 스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간다면 그 세 사람 중에는 분명 아내와 자식들도 포함될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늘 잔소리처럼 들리던 아내의 말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좀 나가서 활동 좀 해봐요. 집 안에서 그렇게 기운 없이 있으면 나까지 힘 빠져요.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은퇴 후 무기력해진 남편의 삶에 대한 걱정이고 스스로를 챙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내가 했던 조언들은 늘 집에서 뭘 안다는 식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자신의 오만함이 이제야 비로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수십 년 동안 집안의 살림과 자식들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과 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삶이야말로 정수 씨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속적인 삶의 균형이라는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활기찬 삶의 태도를 본받아 정수 씨도 조금씩 외출하고 새로운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춘기 손주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유행어와 콘텐츠를 보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니? 도무지 재미를 모르겠구나. 정수 씨의 말에 손주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논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손주에게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손주의 취향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취향을 열렬히 좋아하는 손주의 열정과 몰입하는 자세는 정수 씨가 퇴직 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빠른 적응력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솔직함은 기성세대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손주에게 무조건 훈계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점이 재미있니? 할아버지에게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궁금해하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와 게임 이야기를 신이 나서 들려주었습니다. 정수 씨는 손주와의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새로운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저 어린애라고 치부했던 손주에게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가족을 무조건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봤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정수 씨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들의 강점을 배우려는 자세가 정수 씨의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배움을 얻기 시작한 정수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의 한 서예 동호회에 참여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동호회에는 정수 씨와 비슷한 연배의 시니어 회원들도 있었지만 70이 훌쩍 넘은 노장이나 이제 막 40이 된 젊은 회원까지 나이와 직업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붓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투른 솜씨로 획을 그었지만 옆자리에서 묵묵히 연습하는 젊은 회원에게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 젊은 회원은 글씨를 쓰는 솜씨가 대단히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매번 올 때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똑같은 글귀를 수백 번씩 반복하며 연습했습니다. 그 자세는 마치 수도승 같았습니다. 정수 씨는 젊은 회원에게 다가가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지루할 만도 한데 한결같은 자세로 연습할 수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젊은 회원은 겸손하게 웃으며 저는 글씨를 잘 쓰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붓을 잡고 앉아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 집중력이 결국 글씨에도 나타난다고 믿거든요. 하고 답했습니다. 정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수 씨는 늘 결과에 집착하며 남들보다 빨리 잘 쓰려고 조바심을 냈는데 젊은 회원은 서예를 수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묵묵히 실천하는 젊은 회원의 모습은 정수 씨에게 마음 다스리는 법이라는 새로운 스승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동호회에서 만난 한 선배 시니어 회원의 모습도 정수 씨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한 미소와 유머러스한 태도로 동호회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비록 글씨 실력은 다른 회원들에 비해 조금 서툴렀지만 그분은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이 정도면 나이에 비해서는 훌륭하지 않나? 다음엔 더 멋지게 쓸 걸세? 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선배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정수 씨는 자신이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일이 줄어들었는데도 스스로를 혹독하게 평가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을 격려하고 즐거움을 찾아내는 선배님의 모습은
정수 씨에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노년이라는 귀한 스승이었습니다. 동호회라는 새로운 배움터에서 정수 씨는 나이와 경력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배움의 태도와 삶의 자세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예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습관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선한 점은 무엇일까? 이는 논어 구절 중 택기선자이종지, 즉 잘하는 점을 가려서 따른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유독 존경심을 느꼈던 사람은 동네 복지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박재호가 명씨였습니다. 박재호 씨는 정수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지만 퇴직 직후부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말벗 봉사와 급식 봉사를 쉼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박재호 씨를 볼 때마다 늘 밝고 활기찬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박재호 씨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남 좋은 일만 한다는 생각에 때론 지치실 것 같은데요. 하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재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현역 때는 늘 나와 우리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 은퇴 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입니다. 박재호 씨는 자신이 봉사를 통해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얻었으며 봉사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박재호 씨의 삶의 태도는 정수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공허감은 나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벗어나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고 보람을 찾는 가장 선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길로 복지관에 등록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컴퓨터 교실에서 시니어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지만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다른 시니어들의 눈빛을 보며 정수 씨는 다시 현역 시절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배움은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게서 얻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깔끔한 차림과 단정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을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그 할머니의 자신을 가꾸는 정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 습관이 바로 고결한 품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재호 씨의 나눔의 미덕과 할머니의 스스로를 존중하는 품격은 정수 씨가 은퇴 후 가장 배우고 싶었던 선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을 찾아 그들의 좋은 점을 따르려는 정수 씨의 노력은 그의 은퇴 후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논어의 가르침은 단순히 좋은 점만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기불선자이게지, 즉 잘못된 점을 보고는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엄중한 자기 성찰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정수 씨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존경스러운 사람들만큼이나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겠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수 씨에게 불편함을 주었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동호회에는 늘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한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현역 시절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화의 흐름을 끊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모습이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속으로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데 저분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정수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 정수 씨도 직장 상사였을 때, 그리고 가정의 가장이었을 때, 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남의 자랑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어쩌면 자신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그분에게서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거울은 정수 씨에게 진정한 경청의 자세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실수를 보고 자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만난 한 시니어는 사소한 일에도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금방 비 올 텐데 봉사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뭘 바라겠지 하며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분의 부정적인 태도가 결국 스스로의 행복까지 갉아먹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정수 씨는 감정은 전염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것을 타인의 불행한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야말로 정수 씨에게 나를 고치는 타산지석이 되어준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은퇴 후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수 씨의 은퇴 후 삶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의 단절을 자처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그저 피곤한 의무적인 관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청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도 정수 씨는 배움을 찾으려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텃밭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노인은 텃밭을 가꾸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네.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세상엔 없지.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수 씨가 퇴직 후 조급함에 사로잡혀 무엇이든 빨리 이루려 했던 마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감 능력의 확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삶이 배울 점과 고칠 점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입체적인 교과서라는 의미입니다. 정수 씨는 이제 동호회에서 글씨가 서툰 회원을 비웃기보다 저분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오셨을 텐데 하고 그분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불평이 아닌 조언으로 들렸던 것처럼 타인의 행동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타인을 향한 넓은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전부였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어지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계 자체가 성장과 배움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시니어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자신이 겪지 못했던 수많은 지혜와 고난 극복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니어는 젊은 시절 엄청난 실패를 겪었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시니어는 평생을 한 분야에 헌신한 장인의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수 씨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정수 씨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외롭거나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고독과 무력감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인정하며 그들과 공감하고 배우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은퇴 라이프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배움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정수 씨의 스승 찾기 여정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그 배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선한 점을 보고 따르는 것도, 타인의 불선한 점을 보고 나를 고치는 것도 모두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세상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나의 의지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은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선물합니다. 현역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내면의 나약함,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오만함과 부족함이 이 시기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낯선 고독감과 불안감은 사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삶의 강력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수 씨가 그랬듯 이제 우리 시니어들도 세상의 모든 관계를 나를 완성하는 배움의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에게서 인내심과 사랑을 배우고, 친구에게서 우정과 협력을 배우고, 심지어 낯선 이에게서 겸손함과 지혜를 배웁니다. 이 모든 배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가장 깊고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논어의 구절처럼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고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절대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움과 성장으로 가득 찬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수많은 보물 같은 스승들로 가득 찬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승 찾기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를 통해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멋진 은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위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